예, 이제는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하고 행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사 표현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달까? 뭔가를 떠오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 의사소통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의사소통을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관심을 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체물을 얻기 위해서 나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좀 나에게 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책임 회피죠. 나 이거 하기 싫어, 딴 거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냥 감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떤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4가지 중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문제 행동이 됐든 이 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말로 표현됐다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4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일보다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의 한 70%가 중류 사회에 있는 백인 여성분들이 제일 많다. 백인 아이가 일어섰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내 문화와 다른 마이너리티, 뭐 꼭 마이너리티가 아니라도 내 문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섰을 때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인단 말을 참 쉽게 하잖아요. 너 죽을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그걸 다 이해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죽인다 그랬을 때 literally 가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미국 법정에서나 미국 형사 쪽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갭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볼 때 행동이 더 문제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도하고 빈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그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와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폐를 가진 친구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보는 한 30분 동안에 한 두서너 번,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닌다, 뭐 일어서서 갑자기 걸어 다닌다 그랬을 때 한 7살 난 친구가 예배 보는 동안에 일어서서 이렇게 빙빙빙빙 걸어 다닌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일어나갖고 빙빙빙빙 덜다가 앉는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예배 중에 걸으면 그거는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와 빈도와 연령을 조금 고려하고 이 사람의 문제 행동인지 아닌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대처 방법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4가지 유형의 도피, 그 다음에 관심 끌기냐, 구체물 얻기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의 행동에 의사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지 돼요. 근데 감각적인 자극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다리를 덜덜덜덜 떤다거나 이렇게 머리를 치는 행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몸을 흔드는 상동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감각적인 자극을 위해서 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먼저 이것이 이 사람에게 본인에게 해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냐, 그러니까 유해를 입히는 행동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밖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막 때리는데 이게 피가 날 정도고 이 뇌에 손상을 입을 정도의 치는 것이다. 그러면 헬멧을 씌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머리를 막 벽에다 박는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안 박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벽을 이렇게 그 부드러운 걸로 감싸가지고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모서리 같은 거를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을 막 핥힌다.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어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러한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위한 거라면 장갑을 끼우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을 좀 멀리 떨어져 앉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에 자극을 좀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폐 학생들의 경우는 자극을 좀 적게 해주기 위해서 뭐 벽에 많은 장식이 없는 하얀 벽에 이렇게 구석인 쪽인데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자. 그래서 자극을 조금 줄여주고, 하지만 그 자기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나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는 자극이 많아야 되니까 과제나 이런 것은 좀 뭔가 자극이 가는 과제를 주자. 그러니까 뭐 반짝이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극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자폐를 가진 분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가서 좀 자극이 많은 활동이라든가 자극이 많은 과제를 보고 물건을 보고 거기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자극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일하기 싫다, 이거 지금 재미없어, 정말 하기 싫어라는 도피의 의미를 가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관심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거나 뭔가 달라는 의미의 문제 행동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도피를 한다면 먼저 우리가 제시하는 활동이 재미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변형을 충분히 해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활동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나 문제 행동이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제시하는 활동의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심 끌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 관심을 끌어야지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찔리는 데가 있다거나 뭐 아픈 게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아기로 생각을 한다면 아기가 막 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기저귀가 젖었나? 이렇게 보듯이 관심 끌기로 인한 것이라면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를 찾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표와 마찬가지로 활동 자체, 우리가 제시하는 활동이 재미있나 충분히, 그 다음에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체물 얻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 원하는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면, 가능한 것이라면 주자. 다 같이 예배를 봐야 하는데 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나쁜 거 아니면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보실 수 있죠. 도피도 대치 활동을 가리키자. 관심 끌기도 대치 행동을 가리키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ABA,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치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피의 대치 행동은 뭐겠어요? 협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싫다. 말로는 못하더라도 X가 있는 NO.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많이 말고 그럼 한두 개만 할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 끌기인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나도 좀 봐주세요. 내가 질문이 있어요. 차례를 기다리는 거를 가리킨다거나 이름을 부른다거나 간사님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막 뭐 운다거나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대치 행동으로 가리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물을 얻을 때는 우리 아기 때 많이 가리키잖아요. 주세요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뭐를 원할 때 뺏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보다는 주세요를 하면 바로 주는 이런 훈련을 하고 대화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이 없어진다. 근데 정말로 이 도피냐, 관심 끌기냐, 구체물 얻기냐를 잘 봐가지고 이 세 가지를 그 대치 행동을 가리키면 많이 좋아져요. 뭐 정말 60-70% 이상 문제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애들을 가리키거나 부모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교사 선생님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99.9%가 요거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엄마들도 얘가 이렇게 상동 행동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다, 이거를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각적 자극은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 통제, 뭐 그 헬멧을 씌운다거나 뭐 장갑을 씌운다거나 그 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고치려고 할까? 이거에 목표를 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고치면 다른 거로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30년 전, 40년 전에 한국에서 일로 이민을 왔거나 이제 LA나 이렇게 한국 지역이 아니고 먼 지역, 저 같은 경우 미네소타를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한인 식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김치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김치를 안 먹고 햄버거를 먹고 사나요? 아닌 거예요. 김치를 못 먹게 하면은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양배추로 못 담그면 아마 우리 다른 걸로라도 뭔가를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추절임이라도 만들어 먹던가 이렇게 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보다 다른 행동으로 계속 바뀌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자극을 바꾸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바꾸려고 힘을 쓰느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문제 행동을 많이 해결을 하고, 이 감각적인 자극은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뭔가 보호 장구를 씌워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편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화 방법.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어를 할 때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우리 조교를 활용해서 어떤 친구를 가리킨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꼬마가 지금 저기 화면에 아주 작게 나왔지만 이 꼬마가 말을 평소에 옆에 사람이 정말 못 들을 정도로 작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를 말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까 하다가 걔한테 이렇게 인터랙트 하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당연히 주의를 끌어야 되죠. 그죠?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원하는 행동을 말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잠깐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을 부르고 눈을 컨택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행동을 지시하고, 행동을 따르면 칭찬, 따르지 않으면 다시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끌어갖고 아이 컨택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팅 하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에서 그 윗단계로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다른 방법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의를 끌 때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행동은 firm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 꼬마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걔가 말을 듣는 것도 재밌고 걔하고 인터랙트 하는 게 재밌으니까 목소리가
carefree 하고 크게 얘기했고 sit 그렇게 크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물었을 때 어떻게 주의를 끌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이제 우리 강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서 조금씩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는 늘 이름을 불러갖고 아이 컨택을 하거나 하여간 주의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건 나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강아지를 데리러 갔을 때 이제 강아지하고 매칭을 하러 갈 때 우리가 2주 동안 강아지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12마리의 개와 우리 12명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우리 2주 동안 하는 동안에 이 개를 어떻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테이크 케어를 하느냐 뭐 그루밍은 어떻게 하고 뭐 손은 어떻게 해야 돼 손톱은 어떻게 깎아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 강아지에게 명령하는 거를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나와서 이 12명이 쭉 앉아있을 때 한 팀씩 나와서 앞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봐라. 그럼 이름은 잘 불러요.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뭐 캐프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개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귀가 쫑긋해요. 주인이 부르면. 그러니까 쫑긋 이렇게 주의를 끌었다는 거를 알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명령을 할 때 원하는 행동을 firm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t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12팀이 알아들었어. 근데도 나가서 해봐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시간을 그렇다고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앵그리하게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를 끈 다음에 그 원하는 행동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s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it. 그죠? 근데 sit 하거나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 해본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